예,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반갑습니다. 예, 4월 마지막 주 탱커와 사회를 맡은 대구에서 사업하는 이문숙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리더님들, 발표하시는 리더님들 각자 시간을 좀 엄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순서는 윤영미 스폰서님 울산 특강 그 음원을 신한희 리더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 월요일 날 울산에서 윤영희 스폰서님 특강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들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공유하면서 공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하나 띄우겠습니다. 예, 그 윤영미 스폰서님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 관련해서 이런 그 시대적 변화라든가 이런 비전에 대해서 전달할 때 이런 내용을 꼭 전달했으면 좋겠다라고 우선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그 첫 번째가 이제 차별화된 기술력과 독점적 기회입니다. 유니크하다는 거죠. 전 세계에 딱 하나밖에 없는 기술이라는 부분을 꼭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유일하고 독보적인데도 불구하고 이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어, 대량의 8만 건이 넘는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기술들 개발 그리고 그 각 IoT 기기 예를 들면 비례형이라든가 또 검사 기간이 짧아지고 또 비용도 싸지는 이런 엄청난 경쟁력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신 분이 3번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대단한 기회에 대한 부분들을 꼭 어, 소비자나 사업자한테 전하고 거기에 대한 시대적 트렌드에 대한 사업을 제안하면 하는 분들이 사업이 성장하고 더 성장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제품만 전달하는 게 아니고 제품의 비전과 철학, 그리고 트렌드까지 제안한다면 또 그렇게 제안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그 변화를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4단계에서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가 그 학습 단계입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고, 그 학습의 양에 따라서, 그 다음, 그 열정과 신념이 생긴다고 했는데, 이 신념이 흔들리지 않는 성장 동력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몰입 단계인데요. 진정한 성공은 몰입 단계에서 시작된다고 말씀하셨고, 목표에 완전히 몰두하여 주변의 시선이나 어려움을 흔들리지 않고 즐겁게 행복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출연한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명확한 목표와 꿈을 몰입하기 위해서 필사를 한번 해보는 과정을 한다면 훨씬 더 몰입 단계가 강화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 이런 몰입 단계를 넘어서 무의식의 변화 단계. 그래서 그 단계가 이루어졌을 때 내가 성장하고 어떤 목표에 돌입할 수 있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이제 전반적인 확장 방법인데요. 예, 그 비전은 마이크로바임으로 하고 확장은 굿모닝으로 한번 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굿모닝을 위한 쉬운 소비자 네트워크를 확장 가능한데 그 타겟 고객층을 좀 명확하게 해서 최근에는 골드 시니어 그래서 건강과 미용에 관심이 많은 경제적에 있는 시니어층을 굿모닝을 통해서 건강관리와 협력을 대타는데 노력하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키성장에 관심 많은 자녀를 가진 분들, 그리고 특히 자가면역 질환, 여러 가지 이제 아토피라든가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가 뭐 크론이라든가 이런 병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리고 불규칙한 식습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면 쉽게 마이크로바이옴의 비전과 굿모닝 확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요거는 확장에 대한 부분인데요. 대략적으로 이렇게 해서 10가정 정도가 그 마이크로바이옴
굿모닝을 하게 된다면 쉽게 브론즈 빌더 정도를 달성할 수 있을 거라는 예의였고요. 구체적인 노드별을 말씀했는데 일단 5가구를 확보해서 그 가구들이 약 30만에서 40만 PB가 마이크로바이옴, 굿모닝 등으로 PB가 발생할 수 있다면 그 다른 제품 강도에 따라 다른 제품을 쓰면서 400만 PB는 어렵지 않게 달성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BB를 도전하고 5명의 파트너가 각각 5가구의 소비자 네트워크를 구체화하도록 돕는다면 그들이 10가구가 되면 파트너도 BB가 달성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BB를 달성한 파트너를 돕고 추가적인 파트너를 육성해서 SP까지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물리학 제에 가서 강의를 들으면서, 저도 이제 국어 실력이 좀 딸리는 사람이라서 이 음원을 몇 번 듣고 또 해독하면서 나름대로 결론이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마이크로바이옴을 그냥 소비자 PB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 비전을 전달해야지만, 그래야지만 성장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대몬의 손미정 리더님 부탁드릴게요. 저부터 먼저 하나요? 죄송합니다. 순서가 네. 바뀌었네. 제품 감정 사례 조승주 리더님 조인트 가드네요. 네, 안녕하세요. 진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승주입니다. 두 명도 아니고. 네, 저는, 아메 제품 몇 가지 중에 제 몸에 임상 실험을 해서 제가 아플 때마다 활용하고 있는 제품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오늘은 조인트 가드에 대해서 제품 애용 사례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하기 전에, 우리 관절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라고. 관절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퇴행성 관절염, 그리고 루마티스 관절염 이렇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중에 오늘, 테이프 떴다가 이렇게 나온 건데, 아침에 일어날 때, 아이쿠! 하면 루마티스 관절염이고요. 그리고 저녁에 잘 때, 아이쿠! 하면 퇴행성 관절염이래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시나요? 그리고 산에 오를 때 힘든 게 있고 내려올 때 힘든 게 있다는데 내려올 때 힘들면 퇴행성 관절염이래요. 그런데 산에 오를 때 힘들면 뭘까요? 힘든 사람은 누굴까요? 다 속한답니다. 별로 재미가 없으신가 보네요. 어, 그럼 넘어가고, 저는 조인트 가드를 되게 애용하고 있는데요. 제가 올해 1971년 돼지띠인데요. 이게 운동을 많이 하거나 이러면, 관절이, 무릎 관절이 되게 좀, 이게 좀, 불편하거나 아프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조인트 가드를 아침, 저녁으로 5정씩 이렇게 5일 정도를 먹으면, 나아서 저한테 이렇게 그 아플 때마다 운동 좀 많이 하고 뭐 이럴 때마다 활용하고 있는 그런 제품인데요. 뉴트라이트 조인트 가드는 저희가 요즘 그 방송에서 많이 하는 뭐예요? 콘드로이친 그 되게 선전 많이 하잖아요. 그거 포함 글루코사민 1500mg, MSM 1500mg, 비타민C 30mg, 보스웰리아, 상어 연골 추출물, 히아루론산 등이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효과를 보려면, 아이고, 이거, 그 다음 페이지를 어떻게 넘어가죠? 예. 우리 그 연골의 구성 성분인, 어, 그, 프로테오글리칸의 전구체가 되는 것이 글루코사민이잖아요. 그리고 그 프로테오글리칸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이 또 콘드로이친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선전하는 그런 것들이 그 콘드로이친을 많이 이렇게 선전을 하는데, 저희는, 프로테오글리칸의 전구체인 글루코사민과 그리고 콘도리친이 두 개 다 함유된 그런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넘어가죠? 제가 이거 활용을 잘 못해가지고. 그리고, 콘도리친이 들어있는데, 어디에서 추출했냐면, 상어 연골에서 이렇게 추출이 되어 있고요. 상어는, 연골
분말보다 추출물이 더 효과가 있어서 추출물이 이렇게 들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글루코사민, 콘드로이친 이렇게 두 개가 들어있는 게 좋은데, 연골 재생에 글루코사민은, 초기 흡수보다 후기 흡수가 더 높대요. 글루코사민이. 그리고 콘드로이친은 초기 흡수가 더 높고 후기 흡수는 낮고, 이게 두 개가 들어가서 상호 보완을 일으키는 그런 제품이고요. 그리고 안에 들어있는 저희가 또 식이유황이 들어있잖아요. 이것은 연골인대, 연결 조직 등 관절과 연골 유지에 도움을 주고요. 그리고 콜라겐 행성이 필수 물질로서 관절 연골의 탄성을 주어 스프링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우리 그 안에 또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보스웰리아도 들어있잖아요. 그게 통증 완화 역할을 하는데, MSM이 보스웰리아보다 더 큰 그런 통증 역할을 하는 그런 작용을 하고 통증 완화 작용을 하는, 그래서 밑에 있는 항염증 작용과 해독 기능, 관절 건강에 도움을 주는 그런 제품이고, 관절의 통증을 풀어줘 불편함을 감소시키는 그런 식이유황이 또 들어있고요. 그리고 인도의 허브인 보스웰리아가 들어있습니다. 야가 천연 소염제, 연골세포 보호를 하고 연골의 보습에 도움을 주고요. 강력한 항염증 작용, 그리고 붓기를 완화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는 보스웰리아도 같이 들어있고, 비타민C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이 연골이, 가장 그 유해산소로부터, 파괴되기 쉬운 그런 게 연골이래요. 그래서 비타민C가 들어가서 항산화 작용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연골의 그 조직을 구성하는 콜라겐 형성에 도움을 주잖아요. 단백질과 합해져서. 그래서 비타민C가 같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연골 안에 채워주는 물질인 히알루론산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관절의 그 70% 이상, 85% 이상이 수분이래요. 그래서 그 수분하고 히알루론산이 합쳐져서 윤활액을 이렇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해서 히알루론산도 같이 들어있고, 그리고 상어 연골 추출물인 콘드로이친 같이 들어있어서 연골 재생을 도와주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인트 가드는 완충작용, 완충작용, 윤활작용, 편안함, 이렇게 편안함을 주는 그 세 가지 작용을 하는 그 성분들이 골고루 이렇게 들어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근데 관절 영양제 선택 방법이 있대요. 첫 번째가 뭐냐면, 글루코사민, 식이유황이 함께 들어있는 제품을 선택하라.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1일 1500mg 이상이 들어있는 제품을 선택하라. 세 번째가 비타민C가 같이 들어있는 그런 제품을 선택하라. 이리 돼 있는데, 저희 제품은 다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관절이 좀 안 좋은 사람, 일어날 때 우두둑 소리 나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관절 대사에 윤활유가 부족해서 생기는데, 관절의 윤활유는 EPA래요. 그래서, 조인트 가드와 함께 오메가3를 듬뿍 먹으면 그게, 또 호전되는 그런 도움을 줄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뼈주사라고 하는 연골주사, 그거는 히알루론산을 넣는 거고, 뼈주사는 스테로이드 그 성분을 줘서 6개월마다 이렇게 맞아서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은 조금 이렇게 부작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조인트 가드로 하면 부작용 없는 그런 관절 관리를 할 거고요. 관절은 무릎 관절뿐만 아니라 연골, 루마티스 관절염, 그러니까 연골뿐만 아니라 손목 관절, 뭐 어깨 관절 이렇게 여러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 이렇게 호전을 볼 거고, 그리고 골다공증, 관절염, 손목 통증, 허리 통증에 도움을 주는 거는 오메가3와 같이 드시면 되고요. 그리고 식이유황이 있어 파킨슨, 뇌질환에도 도움이 되고, 이럴 때는 조인트 가드와 함께 오메가3, 징코엠, 레시틴 이렇게 같이 드시면 되고요. 그리고 고밀도 연골 개선을 위해서는 조인트 가드, 칼맥디, 프로틴 이렇게 같이 먹으면 되고, 그리고 통증이 엄청 심할 때는 조인트 가드를 메가로 먹으면 그 통증도 사라진다는 그런 임상 실험 결과도 있거든요. 그리고 항염작용, 감기 몸살, 미열, 고열에도 이 조인트 가드를 먹으면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수술해야 할 정도의 대행성 관절염에도 이게 메가로 먹으면 그 연골이 채워져서 효과를 보고요. 그리고 건강관리 혁명이라는 책에 보면 연골은 재생되는가라는 질문이 있는데 그게 재생된다는 그런 그 문구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재생도 되는 그런 효과를 볼 거고요. 그리고 무릎에 물 차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럴 때도 조인트 가드로 이렇게 먹으면 되고요. 허리 디스크에는 조인트 가드와 프로틴, 비타민 C 이렇게 먹으면 됩니다. 제가 오늘 챗 GPT에 들어가서 글루코사민, 콘드로이친, MSM 이렇게 이거 왜 같이 복합으로 먹으면 좋을까요? 라고 이렇게 하니까 같이 먹으면 시너지 효과가 어, 생기는데 특히 관절염 초기, 중기에 이 조합이 되게 효과적이라는데 제가 오늘 챗 GPT에 아메이 조인트 가드는 왜 좋을까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안에 그 1위가 글루코사민 제품 중에 제일 좋은 제품은 추천해야 될 제품은 뭘까요? 이렇게 했더니 1위가 아메이 조인트 가드가 나왔거든요. 근데 거기에 단점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어, 보스웰리아 이런 게 없어서 같이 먹으면 좋다라고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 보스웰리아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복합적으로 글루코사민뿐만 아니라 콘드로이친, MSM, 그리고 보스웰리아, 비타민 C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있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그런 제품이라서 저는 좀 무릎이 안 좋거나 이럴 때 그리고 제 주변 사람들한테도 메가로 며칠 동안 5정씩을 아침 저녁으로 한 5일 정도 먹으면 효과를 본다라고 했더니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 사람들도 효과를 얻는 그런 제품이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리가 아프셔가지고 계속 무릎에 주사를 맞으셨어요. 그게 한 4년 전에 그게 7만 원인가 8만 원인가 그렇게 싸지를 않더라고요. 근데 골든팩을 계속 드시고 지금은 뭐 병원 안 간 지가 지금 한 4, 5년 넘었고 키도 좀 크신 것 같고 다리가 쭉 펴지니까 정말 조인트 가드는 관절이 있는 분이라면 무조건 권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약도 아닌 것이 약보다 훨씬 더 효과를 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조인트 가드는 정말 강력한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대본의 손미정 리더님 부탁드릴게요. 네, 얼굴이 안 나옵니다. 네, 그제스 사업하는 손미정입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대문은 단백질인데요. 뭐 대부분 우리 단백질 대문 현장에서 많이 하실 거지만 제가 오늘 저도 좀 근래에 좀 많이 안 했고 해서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 단백질이 그리스어로 뭐냐면 첫 번째 중요한 이란 뜻 프로틴이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인체에서 중요한 거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이 단백질에 이렇게 보면 여기에 이 단백질의 효능이 딱 나와 있어요. 근육결합 조직, 신체 조직의 구성 성분, 효소 호르몬, 항체 구성에 필요하고 그리고 체내 필수 영양 성분이나 활성 물질의 운반과 저장에도 필요하고 체액의 산염기의 균형 유지에도 필요하고 에너지 포도당 지질의 합성에도 필요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진짜 우리 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 쓰이는 데가 없을 정도로 필요한 게 단백질인데 우리 굿모닝에도 요 중요한 단백질이 딱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누구나 먹어야 되는 이 단백질을 저는 이제 요즘 현장에 뛰면서 단백질 때문에 좀 많이 못했어요. 근데 이제 조금 또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단백질 준비를 했는데 제가 오늘 이거는 우리 신체예요. 몸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일반 사람들은 일반 식사를 하잖아요. 거기 안에 보면 기름도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가 요즘 사람을 만나면 무조건 커피와 빵은 기본이잖아요. 밥도 먹고 돌아서면 커피 마시면서 빵 기본은 먹잖아요. 그 우리 몸은 계속 산성화되어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몸이 어떻게 될지 이게 요든데 우리 몸이 인체가 오늘 제가 기름진 것도 많이 먹고 빵도 먹고 이렇게 했어요. 저도 사실 저도 오늘 빵도 먹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몸은 커피든
모든 대부분 우리 지금 먹는 게 좀 산성 제품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 몸이 이렇게 산성화되었을 때 이 황산화를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여기에다가 그 먹은 우리 몸 자체가 산화가 돼 있는데다 제가 오늘 또 빵을 먹었다 했잖아요. 우리 커피 먹으면서 빵 먹잖아요. 빵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밀가루입니다. 저희 밀가루 한 스푼 넣고요. 여기에는 우리 프로틴을 한 스푼 넣겠습니다. 빨리 진행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우리 몸 흔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조금 있으면 더 하얘지거든요. 여기 보면 아까 우리 요드였을 때보다 더 새까매졌거든요. 물이. 보이시죠? 여기는 계속 지금 깨끗해지고 있거든. 하얗게. 이게 보통은 뭐 단백질이 하얘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러지만 밀가루도 하얀 가루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또 착각을 유발할 수 있는데 똑같은 하얀 가루를 넣었다고 생각했을 때 이 색깔이 변하는 걸 보이시죠? 그래서 우리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 9가지와 부필수 아미노산 11가지가 들어있어요. 우리 필수 아미노산이란 우리 체내에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꼭 외부로부터 섭취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부필수 아미노산 11가지까지 다 넣어놨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불필수 아미노산이 우리가 먹는 어떤 그 음식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 몸이 만들어내는 양이 엄청 작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단백질은 그 부필수까지 충분히 넣어놔서 우리 몸이 정말, 어, 계속 우리가 먹는 음식에 계속 넣어주면서 황산화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어쨌든 여기 보면 저는 또 이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 모닝에서 우리가 유산균하고 단백질하고 또 더블엑스나 또 아세로라를 먹으면 우리 지요셉 대표님이 정말 금상첨화다 하셨잖아요. 어, 우리가 이거 단백질로도 부족한 황산화 영양소를 또 거기에서 아세로라나 더블엑스랑 같이 먹었을 때 정말 시너지 효과는 더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백질 많이 권하셔서 대모원 현장에서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내 몸을 명품으로 만들고 싶으신 분은 단백질을 꼭 드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제품 강의 박리온 리더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리원입니다. 공유 먼저 하겠습니다. 공유 됐을까요? 네, 네. 공유됐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아티스트 리랩스 일루미네이팅 시스템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어서 저 관심 있는 분야여서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제품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제가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 이 멜라닌 색소 때문에 얼굴에 기미, 잡티 막 그런 것들이 생기는 게 저는 제일 고민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멜라닌 색소에 대해서 조금 알고 넘어가야 돼서 이 멜라닌 색소는 멜라닌 세포에서 만들어져서 각질 세포로 이동해서 표피나 진피층으로 자외선이 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피부암, 강노화를 진행되지 않게 좋은 역할을 하는 멜라닌 색소인데 우리가 얘가 이제 올라와서 뭉치거나 이랬을 때 이렇게 거문거문하게 보이는 이런 것들이 저희는 또 피부가 지저분해 보이고 더 나이 들어 보이는 그런 고민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멜라닌 색소는 표피 기저층에 존재하는데 계속 이게 없애도 올라오고 계속 생기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리가 시술해도 또 다시 올라올 수밖에 없다고 해요. 그래서 숨 쉬는 순간마다 산화되어서 내 피부는 칙칙해지고 스트레스로 광채를 잃은 푸석한 피부가 되고
외출할 때마다 햇빛으로 우리는 얼룩덜룩해지는 피부가 되는 게 이 기미 잡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관리를 받아도 이런 반복되는 기미 잡티의 흐름을 끊기 위해서 이 제품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 반복을 막으려면 색소 침착 사이클에 맞춰서 겉과 속을 동시에 케어해 줘야 한다고 해요. 그래서 단계별로 관리해주는 이 미백 솔루션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강력한 트리플 미백이라고 사이티딘 콤플렉스라고 해요. 사이티딘이랑 비타민 C 유도체, 나이아신 아마이드가 들어있고요. 일단 사이티딘은 예일대학교와 10년 연구 끝에 개발한 혁신적인 특허 미백 성분이라고 해요. 이 성분이 멜라닌 색소 침착을 방지해주고요. 그리고 비타민 C 유도체가 피부결을 개선해주는데 기미 잡티 생성 억제를 도와준다고 해요. 그리고 피부톤 케어를 위한 나이아신아마이드가 이미 진행된 색소 침착을 완화시켜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멜라닌 색소 감소 효과를 이 사이디딘 콤플렉스가 대조군이랑 비교했을 때 마이너스 53%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잠시만요. 어, 네, 피부 전반적인 광채를 위해 뉴트라이트 아이리스가 들어갔는데, 뉴트라이트와 아티스트리 과학자들이 씨앗부터 독자 추출법 개발까지 7년이 걸린 강체 원료라고 해요. 그래서 아이리스 플로렌티나라고 하는데, 뉴트라이트 트라이아웃 레이크 농장에서 최초로 재배하고 단일 품종 대량 재배에 성공해서 DNA 바코딩 기술로 식물이 어릴 때 이 품종을 선별한다고 해요. 그리고 독자적인 추출법으로 유효 성분이 파괴되지 않게 강체 효능에 집중해서 성분을 추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으로 6가지 미백 효과가 있는데 피부 밝기, 피부 투명도, 노란 톤, 피부톤 균일도, 기미 잡티, 톤업까지 개선되는 인체 적용 실험된 결과가 있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제품으로 스텝 1 랩스 일루미네이팅 세럼이 있고요. 피부 속 다크닝부터 얼굴 피부 전체를 밝혀주는 바탕 미백 세럼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빠르게 흡수되고 숨은 멜라닌을 타겟팅해주고요. 기미 잡티 생성을 억제해주고 다가올 색소 침착까지 방지해줘서 4주 경험하신 분이 피부가 더 빛나 보인다, 피부톤이 균일해 보인다, 바르자마자 피부결이 부드럽게 느껴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텝이 랩스 일루미네이팅 스팟 콜렉터라고 우리 이미 겉에 색소 침착된 그런 심한 부분을 한 번 더 밝혀서 집중 미백 콜렉터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팁으로 정교하게 고민 부위를 타겟팅 해주고요. 한 번 더 강력하게 미백을 시켜주고 빛나는 피부를 위한 트라넥산산이 들어있고 진행된 기미 잡티를 완화시켜줘서 4주 경험한 결과가 기미 잡티가 줄어든 것처럼 보인다고 했고 기미 잡티가 옅어진 것처럼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제품으로 첫 번째 단계인 멜라닌 색소 침착을 방지시켜주고 두 번째 기미 잡티 생성을 억제시켜주고 세 번째 이미 진행된 색소 침착을 완화시켜줘서 맑고 투명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7일 만에, 그러니까 제품을 쓰시고 7일 만에 피부가 빛나 보인다, 건강해 보인다, 그리고 4주 만에 피부 투명도가 개선되었다, 다크스팟이 줄어들었다라는 그 경험이 있고요.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시면 첫 번째 저희 세안하고 토너로 피부결을 정리해 준 다음에 1번 제품인 그 세럼을 적당량 펌핑해서 피부결 따라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발라준 다음에 두 번째 제품인 스팟 콜렉터로 눈에 띄는 우리 고민 스팟에 덧발라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팁을 드리자면 아침에 사용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발라주시고요. 아침 저녁으로 4주 동안 열심히 발라주시면 아까처럼 확연하게 달라지는 그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알아두면 좋은 정보를 또 같이 보시면 미백 제품 바르면 그러니까 건조해지고 원래 건조하신 분들은 막 많이 당긴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제품은 피부를 진정시켜주는 리코리스와 트라넥삼산 보습 기능이 있는 세라마이드가 함유되어서 미백과 동시에 촉촉한 피부를 만들어줘서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주 얼마나 사용해야 효과를 볼 수 있는지 보면 피부 턴오버 주기를 고려해서 하루에 2번 매일 꾸준히 사용하면 더 극적인 화이트닝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럼과 스파 콜렉터는 어떻게 다루고 하나만 사용해도 되는지 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세럼과 스파 콜렉터는 유기적으로 한 개의 제품처럼 작용하도록 만들어졌대요. 그래서 세럼은 가볍고 산뜻하고 콜렉터는 점도가 좀 있는 제품이어서 두 개 같이 사용했을 때 더 유효 성분이 받아들이기 쉽도록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더 큰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두 개 다 사용하기를 권장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함께 사용하면 안 되는 제품들이 있는데 우리 각질 케어 성분 때문에 자극감이 나타날 수 있어서 인텐시브 스킨케어 안티 링클 퍼밍 시럼이랑 랩스 리텍스처라이징 필과는 다른 날에 사용해 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5월 8일에 이 제품의 프로모션이 있으니까 다들 놓치지 말고 꼭 성공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류리드님 수고하셨습니다. 제품 설명을 들으니까 저를 위해서 나온 제품 같네요. 기대되고 빨리 써보고 싶습니다. 저도 요즘 피부가 너무 칙칙하고, 기미 잡티 때문에 굉장히 좀 고민인데, 어, 기대되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4월에 DBC를 수료하신 분이 세 분 계십니다. 서동재 리더님, 차연아 리더님, 유주희 리더님 이렇게 세 분이 수료를 하셨는데 예, 수료 축하드리고 먼저 DBC를 수료하신 소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서동재 리더님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갑자기 생각도 안 했는데 말씀을 시키셔가지고. 예, 예, 대구에 있는 서동재입니다. 예. 3주간의 교육이었는데, 재밌게 교육 과정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뭐 1주차 때부터, 전반적인 Q&A 뿐만 아니라 왜 아메이를 선택해야 되는지부터 해서 탱코아라든지 너치 앤 볼트까지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이 있어가지고,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아메이에 대한 생각보다는 아메이를 좀 이렇게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보여지고요. 오늘도 교육 참석하고 있는데, 마치 교육을 이렇게 진행하고 이렇게 또 강의해 주시는 분들께서 꼼꼼하게 좀 잘 챙겨서 준비하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이, 아, 좀 이렇게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좀 많이 노력한다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공감할 수 있었고요. 저도 좀 앞으로 좀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아무튼 뭐 잘 참여해가지고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차연아 리더님 비디오 키시고 소감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차연화입니다. 어, 저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오프라인으로 못하고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했거든요. 강의를 일하면서 들었어요. 옛날에 오래전에 그 제가 DBC 좀 간 적이 몇 번 있거든요. 근데 갈 때마다 이렇게 큰 리더님들의 말씀이 저는 앉아서 들으면서 그 자리가 너무 값진 자리다라고 생각했거든요. 말씀이 너무 감동적이었고, 근데 가지를 못해가지고, 일 때문에 가지를 못해가지고, 제가 음원으로만 들어가지고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수료는 했지만, 좀 다음에 기회 있으면은 한번 현장에 가서 직접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네.
그 오늘 수료 마쳐가지고 저도 너무 기쁘고요. 오랜만에 또 다시 아메이에 또 크게 한 발짝 내딛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유주희 리더님. 네, 안 계시는 것 같은데 들어오시는 대로 또 소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스템 강의에 이견 리더님 지속적인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견입니다. 아, 다들 이렇게 수료하시고, 탱커와 미팅까지, 예, 접속되신 거 굉장히 축하드리고, 예, 이 대열에서 절대 빠져나가지 마시고, 예, 자기 자리를 잘 지키시면, 예, 누구나, 예, 비즈니스를 진행하는데, 예, 전혀 무리가 없는 시간이 될 겁니다. 자, 오늘 저는 지속적인 후원 파트를, 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은 이 지속적인 후원 파트가 내가 기꺼이 이 지속적인 후원을 하겠다. 누가 됐든 이걸 결정하는 게 사실은 아메이를 하겠다고 결정하는 거하고 거의 뭐 비슷한 어떤 의미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 시스템에서 만남과 초대 우리 몇 주 전에 했죠. 명단을 쓰고 내가 그 사람과 약속을 잡고 만나고 뭔가 메시지 전달을 하고 사업 설명을 하고 사실 요 파트가 25% 정도 된다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행할 이 지속적인 후원이 50% 정도의 비중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을 하는데 50%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지속적인 후원을 내가 기꺼이 지치지 않고 하겠다. 이게 아메이를 하겠다와 맞닿아 있다고 이렇게 딱 못을 받고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어, 사실은 이 지속적인 후원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만나게 돼요. 일단 처음에는 나를 만나게 되는데 사실은 그 전에 내가 만나지 못했던 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게 되는 파트가 이 지속적인 후원이에요. 내가 어느 대목에 굉장히 취약하고 또 내가 어떤 대목에 굉장히 민감해지고 그리고 어느 부분에 내가 감정을 많이 쓰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사실은 내가 만나게 되는 부분이 지속적인 후원 파트예요. 예. 그때 되게 많은 분들이 당황하기도 하고 사실은 막 이렇게 이런 부분에 좀 힘들어 하시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또 이 대목에서 사실은 내가 어떤 대목에 내 세포가 굉장히 뜨거워지고, 내가 막 도파민이 언제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도 이 지속적인 후원 파트예요. 그래서 사실 나를 알게 되는 어떤 부분이 이 지속적인 후원의 굉장히 중요한 파트거든요. 이 부분을 또 잘 정리할 필요가 있고, 또 그전에도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지 않고 살았지 않았는데, 아메이를 하고 이 지속적인 후원 구간에 들어오면 마치 인간관계를 처음 하는 사람처럼 매 순간 매 순간 망설여요. 그리고 고민하게 되고 궁리하게 되고 예, 그게 맞습니다. 그게 맞아요. 그래서 이 지속적인 후원은 원래 그걸 하는 구간이다 생각하시고 저는 좀 이 부분을 지치지 않고 여러분들이 킥 고잉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또 좀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하는 과정 중에 내가 고민하고 궁리하고 그리고 그거를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라이 해보고 피드백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이렇게 정돈하셨으면 좋겠어요. 혼자 정돈이 힘드시면 스폰서와 함께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밀착하셔서 정돈을 하시고 메시지를 정리하시면 이게 결국은 아메이 비즈니스하는 일머리예요. 일머리.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로는 감각이에요.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로 내가 일머리가 쌓이고 감각이 쌓이면 그게 계속 축적되면 사실 그게 내 스토리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요즘은 뭐 파운더스 PT 이상 되면 OM 하시잖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강의를 많이 하시게 되면 사실은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한 대목이 그래서 리더님들이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후원하셨고, 어떻게 이분이 성장했고, 사실 그 스토리가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체적으로 이 지속적인 후원 구간의 많은 사례와 케이스들.
그러니까 이것들을 좀 잘 정돈하시고 내가 지금 지나가는 이 구간이 스토리를 만드는 구간이다. 가장 경쟁력 있고 파워풀한 게 스토리인 거 아시죠?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의미 있고 해볼 만한 일이에요. 그렇게 한번 해석을 하시고 지속적인 후원을 진행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먼저 드립니다. 자, 이 지속적인 후원 파트는 두 가지로 나눠져요. 팔로우업과 팔로스루. 자, 팔로우업은 내가 사업 설명을 했어요. 그럼 그분이 사업을 할지 말지를 결정할 때까지의 돕는 과정을 팔로우업이라고 해요.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겠죠. 누군가는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누구는 3개월이 될 수도 있고, 누구는 몇 년이 될 수도 있어요. 이 구간이.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여기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하시고 지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팔로우업은 내가 사업 설명을 하고 그 사람의 반응이 있겠죠. 그 반응과 상관없이 사실 내가 주도하는 거예요. 이 주도권을 상대한테 뺏기시면 안 돼요. 내가 주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업 설명을 하고 진짜 내가 이 사람을 후원하고 싶어. 그러면 그날부터 그와 나의 1일이 되는 거예요. 1일. 팔로업 1일차가 되고 그와 나와 지속적인 후원 1일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업 설명을 하고 24시간 이내, 늦어도 48시간 이내에는 한번 다시 만나는 거. 이때는 타이밍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왕이면 24시간 안에 그 사람을 한번 만나는 거. 막 그 사람한테 무슨 메시지를 주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번 얼굴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거를 꼭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그 다음 팔로우업이 자연스러울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 다실 수도 있어요. 이거는 많은 분들의 어떤 경험에서 나온 어떤 데이터니까 꼭 한번 얼굴을 보시고 뭔가 쑥쑥하지 않게 만들어 놓는 과정을 꼭 하시고요. 그리고 사업 설명 직후에는 자료를 전달해야 하는데 이 자료가 꼭 아메이하고 관계된 자료가 아니어도 됩니다. 내가 다음에 그 사람을 만나는데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자료를 뭐 음원을 주시든지 책을 주시든지 뭐가 돼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다 필요 없고 24시간 안에 얼굴 볼 때 그냥 맛있는 거 하나 그 사람 손에 쥐어주고 와도 돼. 그래서 그분이 사업 설명에 어떤 반응이 조금은 이렇게 좀 불편한 감정이 있었더라도 다음 만나는 부분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거. 사실 이게 팔로우업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뭐 확률적으로 10명한테 얘기하시면 5명 정도는 그냥 단순 소비자, 뭐 한두 개 쓰는 소비자. 그리고 A형 소비자가 될 확률은 3명 정도가 있어요. 그 10명 안에는. 그리고 2명 정도는 이 비즈니스, 이 기회에 관심 정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2명 정도 있어요. 근데 이게 내가 사업 설명을 하고 그 반응으로 5명, 3명, 2명을 나누는 게 아니고 내 팔로업에 따라서 10명 안에는 5명 정도의 잠재 단순 소비자가 있고 잠재된 애용자가 있고 잠재된 2명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확률에 어떤 그걸 만나시려면 그 주도권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어요. 그 사람 반응이 아니고 나한테 있어요. 내가 10명 중에 2명 정도는 사업자가 있다 하니 내가 끝까지 한번 팔로우를 해보겠다라는 마음이 있으신 사람이 532에 이걸 만나시는 거예요. 그럼 주도권이 나한테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확률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즈니스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 팔로우업은 주도적으로 일관성 있게 인내심을 가지고 진행하는데 팔로우업 과정 중에 내가 줘야 될 어떤 내용의 피스는 1번부터 한 7가지 정도가 있어요. 7번을 먼저 할 수도 있고 2번을 먼저 할 수도 있어. 이거는 10, 10, 10의 앞에 10을 하실 때는 스폰서와 함께 무조건 상담을 해서 결정을 하세요. 그래서 내가 사업 설명했을 때 내가 아메이를 해보고 있다. 아메이를 오픈했을 때 그의 반응을 진짜 토시 하나까지도 기억하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스폰서님 이러이러이러한 반응이나 이러이러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했을 때 스폰서가 그럼 우리 다음에 이번에 갔을 때는 이걸 한번 해보자. 뭐 7개를 적었지만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 중에 하나를 빼서 그 다음 만날 때 피스를 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2번째 만날 때는 그 다음 걸 주고 3번째 만날 그 다음 줄 때마다 그 피스는 그와 내가 한 미팅의 내용으로 결정되겠죠. 그분이 어떤 질문을 계속해. 그래서 팔아야 되잖아. 그럼 그때는 그 다음 갔을 때 팔아야 되는 부분을 풀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유통 과정을 보여주고 파는 일이 아니라 파는 건 아메이만 해. 절대적으로 파는 건 아메이만 해. 나는 여기에 대한 공유를 하는 일이야.
이 부분을 풀어줘야 되고, 뭐 끊임없이 이분이 자신감이 없다는 얘기를 하신다면 우리 시스템을 보여주고 답이 나와 있는 시험지고 당신은 이 시스템을 하나하나 건너갈 의지만 있으면 된다. 내가 손을 잡아주겠다. 한번 가보자. 뭐 이런 거. 뭐 이런 것들을 각자 팔로우업을 하시는 거, 이 내용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어떤 내용과 자료는 시스템 안에 다 있어요. 스폰서님 알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시고 하나하나씩 해주시면 되겠죠. 저는 지금은 사실은 이 팔로우업 과정 중에 굉장히 내가 강조해야 될 건 아까 신한이님이 얘기하셨던 우리 새로 바뀌는 진짜 아메이가 새로 바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마이크로바이옴과 굿모닝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1차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굿모닝 유저를 만들고 최소한 그 사람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어떤 건지는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6번 요거예요. 그룹과 팀 프로모션을 하셔야 돼요. 지금은 온라인 특히 인스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아메이가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그 수많은 아메이 중에 왜 나하고 해야 되는지, 왜 우리 팀에서 아메이를 하면 쉽게 갈 수 있는지, 사람들은 사실 그런 대목이 굉장히 마음이 열리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프로모션을 할 수 있는 나름의 내 메시지와 시나리오가 있으시면 굉장히 비즈니스를 좀 팔로우 구간이 좀 쉬워지실 거고요. 7번. 아까 제가 아메이가 지금 시즌이 바뀌고 있죠. 생필품 플랫폼에서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걸 통해서 지금 그 미생물 이런 걸로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업 설명을 한번 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관련된 사업 설명들이 계속 추가적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요런 것들을 조금 신경 쓰셔서 팔로우업을 하시고요. 두 번째는 팔로우 스루. 예. 요거는 이제 사업을 결정해서 상대가. 그럼 이 사람이 제대로 이 안에서 복제가 될 수 있게끔. 그래서 이 사람이 상대가 이 비즈니스의 확신을 가지고 시스템 안에서 뚜벅뚜벅뚜벅 제대로 걸어갈 수 있게 돕는 과정이 팔로우 스루입니다. 이때 사실은 여러분들의 실력이 키워지는 기간이에요. 내 손을 잡고 한번 해보겠다는 사람이 나왔잖아요. 그럼 이때는 이 사람을 키워나가면서 여러분이 실력이 크는 거예요. 윈윈의 구조로 가는 거예요. 구간으로. 그래서 이때는 주구장창 공부만 하는 게 아니고요. 행동을 함께 하는 거예요. 윤정미 스폰서님이 학습을 강조하셨는데 자꾸 이 학습을 앉아서 자료 만들고 계속 공부하고 마이크로바이옴 뒷답하고 이쪽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 요걸 가지고 짧은 내가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한 개만 가지고 한 3장의 시트지만 갖고도 나가셔서 한번 안내해 보시고 알려보셔야지만 사실은 어느 대목을 내가 조금 더 보완하고 어느 대목을 더 다듬어야 되는지가 나와요. 사업 설명도 막 다 완벽하게 됐을 때가 아니라 내가 키워드만 가지고도 한번 해보면요. 아, 내가 지금 이래 갖고는 안 되겠구나. 조금 더 해야 되겠구나. 이런 어떤 타격감이 오거든요. 함께 조화를 맞춰 하셔야 되고 스폰서는요. 이 안내하시는 분을 제대로 안내하셔야 돼요. 어디에 시스템에. 그리고 제대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시는 건데 이때 가장 중요한 건요. 본인이 행동을 보여주는 거예요. 복제라는 부분에서 내가 실력을 복제하는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건 태도를 복제하는 거예요. 내가 이 비즈니스에 임하는 태도, 내가 시스템에 임하는 태도, 이 부분을 제대로 복제가 되면 굉장히 쉬워져요. 근데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없이 그리고 파트너에게 이 부분이 노출된 게 전혀 없어. 그리고 비전이요 뭐 했을 때는 사실은 복제가 잘 안 돼요. 사업 설명이 있으면 내가 먼저 필드에 사업 설명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파트너에게 노출됐을 때 이만한 동기부여가 없거든요. 그런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드실 필요도 있어요. 상대의 팔로우십이 올라가려면. 그리고 이 팔로우스를 진행할 때는 팔로우업하고도 좀 이렇게 공통된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미팅을 접속하는 거. 미팅을 제대로 접속되게 안내해 주는 거. 예, 거기서 그분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Q&A도 풀고 배우는 시간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제가 지금 오늘 7번을 하고 있잖아요. 12가지 복제 시스템을 제대로 배우고 진행할 수 있게끔 하는 거. 그래서 그 속에서 꿈을 구체화하고 나의 Y아메이를 정돈하고 또 사업가이기 때문에 사업가 없는 목표 없는 비즈니스가 아니라 목표를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한 달 한 달을 목표를 가지고 진행하고 그 목표를 제대로 마무리를 하고 다시 목표를 짜고 하는 방법들. 그리고 사업 설명하는 방법.
그리고 제대로 된 툴을 갖추는 거를 이 12가지 복세 시스템을 하면서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안내해야 되겠죠? 그리고 10을 할 수 있게 하는 거. 그래서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게 하는 거. 그리고 차팅과 복제 미팅을 통해서 코어 리더, 우리 이글드리 팀의 핵심이죠. 코어 리더를 만드는 거. 그리고 또 우리 팀에만 있는 OKR, 이 부분을 제대로 진행이 될 때 한번 조인해서 이 OKR 일지를 쓰면서 자신감을 업하고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걸 배우는 거. 요런 것들이 팔로스루, 복제를 하는 이 구간의 중요한 어떤 키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들도 사실은 순서가 바뀔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제대로 진행하고 있는지 체크리스트를 보시면서 빠진 것들을 채워 나가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큰 파트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내가 명단을 썼어요. 그리고 약속을 잡고 만나고 초대했어. 그리고 사업 설명을 했어요. 그럼 반응이 사업에 관심 있는 빅 비즈니스가 나올 거고 사업은 모르겠는데 추가 수입 생기면 좋지. 그리고 나와 만나는 부분에 대한 어떤 거부감 없이 잘 만나지는 사람들. 그리고 소비자, 사업보다는 소비자 제품 얘기를 많이 해, 그 사람 입에서. 카탈로그를 이렇게 넘기면서. 그리고 뭐 관심 없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팔로우 구간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차팅을 하셔야 돼요. 내 집에서 홈미팅을 하시든 차팅을 하시면서 아까 팔로우 과정 중에 줘야 될 피스들을 하나씩 그 사람 손에 쥐어줘 보는 거죠. 그리고 항상 차팅의 엔딩은 뭐가 돼야 되냐? 시스템에 오고 싶게 하는 시스템 프로모션이 들어가셔야 돼요. 이 사람 소비자인데? 근데 주구장창 이 사람은 치약만 쓰고 소비자로 두실 것 같으면 시스템 얘기를 안 하셔도 돼. 하지만 아직 사업에 관심은 없지만 아직 사업을 이해를 못해 관심은 없지만 이 사람을 나는 언젠가는 OM에 초대하고 싶고 언젠가는 DBC에 함께 가고 싶다면 내 차팅과 홈미팅의 항상 마무리는 시스템에 오고 싶게 하는 무언가의 장치가 있으셔야 돼요. 시스템이라는 부분에 호기심을 가지게끔. 그리고 이분이 어느 구간에 한번 아메이를 해보겠다라는 어떤 마음을 먹는 순간이 있겠죠. 그럼 나는 이제 팔로 스루 구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일은 모든 미팅에 다 접속하면 좋겠지만 어떤 미팅이든 일단 1차적인 접속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되게 중요해요. 이 사람이 미팅에 왔어. 나하고 OM도 듣고 있고 미팅에 왔어. 그럼 이제 알아서 이 사람이 클 거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어떤 분은 OM을 듣고 100% 이해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OM을 듣고 10%밖에 이해를 못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DBC에 와서 비전을 보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DBC에 와서 오히려 주눅 드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을 데리고 팔로스루 복제 미팅을 할 때 이분의 Q&A를 풀고 이분에게 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것들이 들어가고 아까 해야 될 것들을 하시면서 함께 OM을 듣고 복제 미팅을 하시면서 함께 DBC를 듣고 복제 미팅을 하시면서 함께 탱커와 미팅을 들어내셔야 돼요. 다 듣고 있잖아. 같이 미팅 가잖아.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팔로스루 구간의 이 복제 미팅이 진짜 중요한 미팅이에요. 이걸 진행을 하셔야 돼요. 이거를 팀으로 함께 진행하시는 분도 있고 1대1 미팅도 있죠. 코어 리더가 되기 전에는 1대1 미팅을 사실은 좀 더 추천을 드립니다. 1대1 미팅으로 이분이 어디가 빠졌는지. 그럼 어떤 분은 이 복제 미팅을 3개월 만에 마스터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한 달 만에 마스터 할 수도 있고요. 길게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요 복제 미팅 제대로 좀 진행을 하셔서 이분이 코어 리더가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내 손이 가는 부분이 훨씬 줄어들어요. 자, 그래서 요 부분 굉장히 중요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제 공유를 중지하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지속적인 후원을 하는 구간의 필수 조건은 목표예요. 목표. 그 목표가 뭐 각각 다 다르시겠죠. 목표를 가지고 지속적인 후원을 해야 사람이 보입니다. 내 주변에 다이아몬드 레그가 다 있는데도 내가 목표가 없어가지고 그냥 시간을 보내고 계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회계연도 안에 3명의 파트너와 함께 이 탱코와 미팅에서 마무리를 하시고 싶으시다면 그 목표를 가지고 한번 지속적인 후원을 진행해 보시기를 진짜 추천드려요. 지속적인 후원은 반드시 목표를 가지고 진행해라. 그 부분을 꼭 강조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견 리더님 열강 감사합니다. 저도 목표를 가지고 지속적인 후원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최보람 리더님 공지사항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거제에서 사업하는 최보람입니다. 이제 4월 마지막 주 5월 1주차가 이제 진행이 되네요. 우리 프로모션 및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프로모션 지금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우리 그 픽업일이 지난 장소는 이렇게 구독 취소가 되는 이제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게 5월 1일부터 픽업을 놓치더라도 다시 월말까지 재주문이 가능하게 이제 개선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독이 취소되지 않고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 개선되니까 이것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5월 초에 이제 이렇게 연휴가 좀 많이 길게 이어지는데 매장에서는 5월 2일, 3일 날 정상 운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으로 우리 OM 화요일 날 오전 10시, 저녁 9시에 우리 유튜브로 OM이 진행이 되고요. 제품 교육은 5월 2일 저녁 줌으로 우리 저녁 9시에 이글드림 제품 교육 뉴트라이트 당 관리해서 황국희 리더님의 강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DBC는 다가오는 주에 없지만 우리 이글드림 그룹에서 준비한 비전업 세미나 너무너무 다들 기대하고 계시죠? 우리 지효셉 대표님과 권오란 교수님을 함께 만날 수 있는 한 방에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고 아마 이날 엄청난 또 우리 강력한 우리 헬스케어 툴을 아마 또 디테일하게 소개시켜주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날 좀 시간 내셔가지고 사업자라면 한번 꼭 참석해서 우리 그 본인의 비전을 또 가질 수 있는 시간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보람 리더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순서로 박지은 리더님의 마무리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박지연입니다. 네, 오늘도 그 탱커아의 주제를 하나하나 맡은 바를 준비하셔가지고 또 발표해 주셔서 모든 리더님들이 또 큰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 우리 신하인 리더님께서 오늘 또 윤영미 리더님의 그 전달 강의가 또 자료를 이렇게 몇 번 들어가지고 아마 핵심 정리를 또 해주신 것 같아요. 너무나 큰 도움이 되고, 그날 제가 들었던 내용 중에 이제 계속 윤영미 선생님 얘기하신 부분이, 지금부터는 사업의 어떤 기획들이, 그룹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효셉 대표님 강의를 매번, 초대해서 또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강의를 듣다 보니까는 한국 아메이에서 지금 우리 마이크로바이옴 시장 매출이 이글드림이 엄청난 어떤 매출을 지금 일으켜가지고 일본 본사 아메이에서 초대를 이글드림 그룹의 우리 두 분을 초대하고 그다음에 또 딸 분을 초대해가지고 가서 이제 행사에 이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비전을 얘기를 하신다고 그날 얘기를 했어요. 실제 이제 인스타 보니까는 그거 다 하셨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그래서 그룹도 엄청난 어떤 갭 차이가 나지만은 또 팀도 그럴 것이다. 그래서 팀들이 이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이게 비전이 있는 것을 갖고 지금 알리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의 PB를 일으키기 위해서 지금 그것만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걸 또 구분이 안 되는 어떤 팀들은 또 사업적인 어떤 갭이 차이가 날 거다. 물론 개인도 마찬가지다. 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팀은 이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우리 이견 리더님이 또 우리 본사 HM 파마스 본사도 갔다 왔고 끊임없이 이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비전 얘기를 했잖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건강의 가장 기본의 건강. 내가 건강하려면 일단은 내 미생물이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그 다음에 어떤 건강 케어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영양제를 먹는 모든 분들에게는 일단 마이크로바이옴을 검사하게끔 해라. 그 얘기도 우리가 계속 우리 팀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끝나고 나면 우리 9월일지 10월일지 어쨌든 지금 개인 맞춤에 개인 맞춤을 할 수 있는 또 프로그램이 나오고 앱이 나온다면 사실 마이크로바이옴 검사를 하신 분들은 그거에 대한 얘기가 또 주저없이 바로 그 다음 연결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본인의 어떤 사업의 비전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지속적인 온실에게 맞춤의 영양제가 들어갈 수 있는 진짜 쉽게 먹을 수 있는 요 부분이 준비가 돼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계속 강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그날 듣고 바로 전 현장에서 써먹은 게 뭐냐면 그 소비자분들에게 마이크로바이옴 검사를 누가 많이 하는지 아냐. 나는 실제 암의 사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이크로바이옴 검사를 하는 사람이 세 부류가 있다. 그게 이제 아까 얘기한 첫 번째, 아이들의 건강에 대한 고민이 있는 엄마들, 육아맘들 중에 특히 키성장이라든지 아니면 아이들의 건강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마이크로바이옴 검사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가 면역 질환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도 뭐 어떤 약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자기 내부, 내 안의 미생물이 내가 먹었는데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니까 그런 검사를 통해 가지고 자가 면역 질환적인 부분을 미생물이 그거를 또 역할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을 갖춰주도록 하는 거. 이런 사람들이 또 하더라. 세 번째는 시니어들. 어차피 그분들은 건강 수명에 대한 것이 관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분들은 마이크로바이옴 검사를 한다. 이렇게 세 개를 딱 얘기를 하면 본인이 시니어가 됐을 때는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 검사를 일단 먼저 하시라 하고 주문을 받거든요. 그러면 이 세 개의 대부분 통과가 되고 그러면 자기 자녀들 명단이 좀 떠오르는 그런 어떤 추세가 되니까 좀 쉽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거는 윤영미 리더님이 이걸 드리면 데이터를 냈을 때 그렇게 얘기를 했다거든요. 그러면 그 데이터가 그것 우리에게도 똑같이 통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바로 썼을 때 마이크로바이옴 얘기 하기 쉬웠어요. 읽기도 쉬웠고. 예, 그래서 그렇게 한번 응용해 보시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현희 님이 팔로 지속적인 후원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엄청 중요한 어떤 시기잖아요. 우리가 4월, 5월, 6월 이제 하반기 사업에서 실질적으로 팔로우 수루와 팔로우업을 지금 엄청 잘해야 되고 지금 탱코와 3개월 집중 안에서 4,000명을 하더라도 그거는 연계되어서 지금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시스템 비즈니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사업이 시스템 비즈니스라고 하는데 시스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뭔가를 얘기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지금 초기 사업자들 들어오신 분들 또 아직 이 시스템에 대한 것을 내가 시스템대로 실질적으로 내가 좀 진행을 해보시지 않으신 분들은 이거는 현재는 어떤 확신, 이 사업에 대한 확신 아니면 뭐 나의 어떤 꿈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확신 아니면 시스템에 대한 확신, 스폰서에 대한 확신, 그런 확신을 가질 때가 아니라 확인할 때라는 거죠.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내가 3개월 동안에 시스템대로 얘기를 하면 이 확인을 하면 그때는 확신이 오게 돼 있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확신이 생기지 않아요. 처음부터 내가 뭐 이렇게 스폰서에 대한 어떤 부분도 어떻게 스폰서님이 지금 답을 오래 했다면 그거 하나에 대한 신뢰는 있겠지만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겠어요? 확인해보라. 진짜 스폰서님이 팔로우업을 잘 진행을 해주시는지 시스템대로 잘 안대로 해주시는지 진짜 3개월 동안 여러분 집중 텐텐텐을 해봐가지고 이 시스템에서 진짜 되는 대로 확인하는 구간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확인하시고 그때 믿음의 확신을 가지는 어떤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부터 확신을 가지는 어떤 구간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되고 처음부터 확신 있으면 그분은 주도적으로 아마 해나가실 거고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반기에는 모든 것들을 한번 확인해보자. 진짜 이 시스템대로 내가 한번 진행을 해보고 그 확인하는 작업의 구간이라고 꼭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이 아메이 비즈니스를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성실성이 있는 사람, 루틴이 있는 사람, 정말 일정 안에서 매일 반복되는 탱고하는 반복이잖아요. 그 반복하는 사람 잘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이 지루함을 내가 이렇게 막 하고 있는 이 지루함이 잘못하면 나의 게으름으로 오인하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자꾸 게으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 지루함으로 착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착각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계속 반복의 어떤 연속일 때에는 우리가 루틴을 만들고 자기 점검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게 우리가 탱크와 일지 적어보는 거. 아니면 스폰서하고 계속 상담해 보는 거. 이런 계속 진행하면서 본인이 계속 이렇게
지루해진다라는 느낌이 들면 그때부터는 뭔가 성장 발전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때에 본인의 어떤 이런 뭔가 긍정할 수 있는 어떤 자기만의 어떤 그런 걸 하나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스폰서하고 하긴 하던 뭔가 템파 일지를 작성해가지고 계속 피드백을 하던 이런 구간을 좀 만들어서 자가 동기부여를 좀 시키는 게 지금 우리 개인 사업에서는 가장 큰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아메이 비즈니스는 반드시 나의 개인 사업이라는 것을 꼭 인지하셔야 본인의 역할이 명확하게 주어질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업이라는 것이 인식이 되어야 머리가 집중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사업이라는 것이 인식이 되어야 시간적 투자가 절대 그것이 헛되지 않을 거라는 걸 여러분이 스스로 느끼고 더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임할 거라고 봅니다. 우리 지금 이때부터는 무조건 열심히 뛰어야 될 때라는 걸 꼭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네, 화이팅입니다. 사진 찍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포즈 취해주세요. 누가 찍노? 내가. 아, 신한이 리더가 사진 찍는다고 하네. 하나, 둘, 셋. 자, 한 장 더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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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